안녕하세요. 심화고등학교 국어 대표 강사 선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학부모님들께 심화고등학교 어떻게 시험 출제해 왔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화고등학교 이제 개교를 오래 했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자료가 좀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막막하실 것 같아요. 먼저 심학교 내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교과서 위주의 출제 범위를 이번 올해에 보여주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평가 문제집만으로 대비하기 쉬운 시험이 아니었는데요. 과연 왜일까요? 이 문장에서부터 벌써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실까요? 이 문장은 제가 실제로 이번에 새로 등원한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인데요. 다른 과목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는데 국어는 전혀 모르겠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 결국 이번 시험 굉장히 잘 봤는데 왜 이 친구가 그동안 어렵다고 느꼈을지 세 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학고 친구들은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예습을 보통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과목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어려워지는지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외부 지문이 등장합니다. 이 외부 지문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선생님께서 교과서가 아닌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하셨다. 외부 지문이다?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교과서 외 진도를 나가셨다고 표현하고 여기서 말하는 외부 지문이라는 거는 시험장에서 아예 처음 보는 지문을 말하는데요. 이런 지문을 잘 대비하려면 기본적인 국어 실력이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장에 아이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본적인 자신의 국어 실력에 대한 메타인지 부족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중등 국어 아이들이 너무 쉽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국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가늠이 굉장히 힘든데요.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라도 한번 풀어본다면 이 메타인지 부족을 좀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였는데 객관식 25문항을 출제되었고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글쓰기와 말하기에 대한 문제가 4문항 출제되고 문학작품은 15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문법 8문항이었는데요. 이 문법에서 많이 변별되었습니다. 학년 평균은 67점이고 이제 저희 학원 다니고 있는 원내 친구들 평균은 87점으로 높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였습니다. 객관식 24문항 출제되었고 객관식이다 보니까 주관식에 대한 부담이 적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문학이 15문항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을 6개 정도 출제되었는데 이게 개수가 줄어든 이유가 너무 어려운 범위라서 그런데요. 실제로 어렵다는 건 평균이 낮아진 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5점으로 낮아졌고 원래 평균은 72점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이번에 본 시험이죠. 2학기 중간고사인데요. 객관식으로 마찬가지로 출제되었고 화법과 작문이 3문항 있었고 문학은 마찬가지로 15개 정도 출제되었어요. 문법은 또 줄어들었습니다. 5문항이었는데 이번에는 문법이 어렵다는 것보다는 좀 문학작품에서 난도가 결정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평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화고등학교 국어 잠깐 보셨지만 혹시 느끼셨을까요? 1학기 중간고사 때보다 2학기 기말고사가 조금 더 많이 어려워졌고 그 다음 시험이었던 2학기 중간고사 때도 어려워졌습니다. 아마 이 다음 시험도 어렵게 출제될 거예요. 왜 어렵다고 느끼는가? 첫 번째, 범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문학 2개 그리고 화작 문법이 있었고 외부 지문을 아예 출제하신 적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로 넘어가면서는 문학의 개수가 좀 늘어났고 외부 지문도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시험에도 외부 지문 마찬가지로 출제하셨고 문학 개수가 좀 늘어나면서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아이들이 문학에서 좀 변별력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왜 어려워지냐면 바로 변별력을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시험을 봤을 때 선생님들께서 보셨을 때 등급이 잘 안 갈릴 것 같아 지금 조금씩 어려워지는데요. 이렇게 어려워져도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난이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어려워지는 심화고등학교 국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방학들을 정말로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겨울방학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그 시간에 마지막 추억 남기기 여행 이런 거 가시고 싶으실 텐데 그러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국어 내신 문법에 대한 예습이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때 보는 시험에서 이제 중간고사 때 문법이 8문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법이 의문의 변동이라는 단원인데 그 단원을 고등학교 문제 기준으로 풀이했을 때 풀리는 정도로 예습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많이 갈리는데 그 문법이 학기 내에 소화하기엔 조금 고난도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버거워해서 겨울방학 때 그 부분 선행시켜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국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미리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이때 먼저 고등국어에 대한 개념을 다지고 훈련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도 마찬가지로 2학기를 예습해야겠죠. 그때 자세히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아마 2학기 때 보통 바뀌는 부분은 고전시의 등장입니다. 고전 문학이야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한자어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한자 훈련이 좀 잘 되어 있으면 모를까 한자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점수가 깎여서 그거에 대한 예습 먼저 진행하시면 좋고 예탄글이라고 해서 아래 아 같은 게 나오는 글자들이 있는데 그 글자들 읽는 훈련하면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문법이 좀 어려워지는 게 문법 요소라고 해서 높임 표현, 사동 표현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것들 미리 이때 예습하면은 고득점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학교별 내신 수업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 심화고등학교의 시험 범위, 그리고 심화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는 학교마다 다 전문 선생님께서 직접 강의하셔야지만 아이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효율성을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출제자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의 필기와 수업 내용을 많이 참고해서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그걸 기반해서 아이들에게 자체 제작 교재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제작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시험 직전에 많이 도움될 수 있게 비밀 노트를 또 작성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나는 알고 있다라는 착각인데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집에 가면 뭔가 다 배운 것 같고 문제도 다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게 이렇게 바뀌니까 모르겠네. 근데 그럼 집에 갔을 땐 이미 늦어버리잖아요. 제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 안에 아이들이 어떤 거를 모를 만한지 제가 미리 선별해서 문제를 내주고 틀리는 친구들 이제 물어보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아는 게 아니라든지 아니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더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바로 누적 복습 테스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누적 복습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 지문,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고득점이 어려운 이유라고.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처음 보는 시에서 이번에 배운 표현법들 찾는 식으로 훈련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학교 필기에 있었던 자료들을 제가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런 거 제대로 알고 있는지 검사하는 복습 테스트입니다. 이런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또 뭘 진행해야 할까요? 바로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입니다. 외부 지문이 실제로 학교에서 출제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외부 지문이어도 예상 가능한 범주가 있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이번 중간고사 직전에 저랑 수업했었을 때 수업 시간에 같이 본 외부 시가 시험에 그대로 출제됐고 아이들이랑 이제 얘기했을 때 너무 든든했다. 그날 반가웠다라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문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나오는 사례 전날 아침에 진행했던 수업에서 다 이야기했다는 거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이렇게 직전 보강이라고 하는 시험 전날에 진행하는 수업에서는 아이들과 처음부터 시험 범위 끝까지 아예 한 번에 다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불안했던 저 앞에 배웠던 것들 기억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안감을 다 해소해주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나? 절대 아닙니다. 바로 아침 보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을 보는 그날 아침에 6시 반까지 학원에 모여서 아침에 6시 반부터 8시까지 1시간 반 정도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하는 건데요. 과연 아침 6시 반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고등학생이 된 저희 아이들은 이제 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는 게 처음엔 너무 싫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한 번만 한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때 저랑 같이 본 거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시험에. 그리고 이날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시험장 갔을 때 너무 자기 전까지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 이런 게 아예 싹 사라진다고 해요. 왜냐면 시험 보기 직전까지 저랑 만났으니까. 그래서 시험장 가서 저랑 같이 얘기했던 거 다 기억나고 되게 안심된다고 좋아하면서 참석률이 95%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국어 수업은 주 1회 진행되다 보니까 내신 기간에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추가 실전 진행해가지고 제가 다른 날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정성, 아이들이 가장 잘 알고 느껴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말로 피드백 많이 해주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어머님들께서도 저의 정성을 아실 수밖에 없게 제가 어떻게 오늘 수업했고 그리고 그 수업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었고 어떤 시험 점수를 받았고 평균이 어땠는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복습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전달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뭐 필요하신 경우에 시험 끝나면 시험지 피드백이라고 해서 아예 이제 이 친구가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틀렸는데 제가 함께 보니까 이게 원인인 것 같다. 이걸 위해서 다음 시험 때 이렇게 대비하겠다. 상세적으로 피드백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모님들께서 만족하시는 부분이에요. 그거 말고도 아이들과 저랑 항상 카톡하는데 제가 첫날 상담할 때 꼭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가 궁금한 게 새벽 3시에 생기면 그때 나한테 카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새벽 3시 저한테 카톡하는 거 좀 걱정될 수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문제 풀다 궁금했던 그 순간에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질문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내놓으면 제가 편할 때 읽어서 답장해주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다가도 제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이렇게 걱정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드리는 질문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제가 아니다. 너가 그렇게 공부만 하면 난 얼마나 좋다. 이렇게 답장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꼼꼼하게 아이들이 다 제대로 공부하는지 관리하고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과 모두 소통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심학고등학교 입학하시려는 분들 많이 걱정될 수 있는데요. 국어는 저 선아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고득점으로 아이들을 잘 이끌어서 국어라는 과목이 어렵지 않고 즐겁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